이럴 수가. 단 3분 만에 우리 팀이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벌어진 훈련이었지만 실전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영국 해군 특수부대 SBS의 리처드 에드워즈 중령.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인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친 특수부대 가문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의 해상작전 전문가로 불린 그였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작은 아시아의 나라라고 무시했던 이곳에서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력화되는 충격적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그의 특수작전 기술은 이곳의 치열한 현실 앞에서 한낱 교과서적 이론에 불과했죠. 포트브레그에서 달성한 수많은 기록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서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에드워즈 중령. 그가 한국 UDTC과의 만남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시킨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해군 특수부대 SBS의 리처드 에드워즈 중령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릭이라고 부르죠. 우리 에드워즈 가문은 3대째 바다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군인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인천 상륙작전에서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바다는 에드워즈의 혈통이다.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이 말은 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훈장들을 바라보며 자란 저는 특수부 대원이 되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죠. 그리고 지금 저는 영국 SBS에서 최연소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특히 2년 전 북해에서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진행된 유조선 납치 대응 작전이었죠. 파도는 20m가 넘게 치솟았고 시야는 불과 2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팀이 작전 투입을 망설이고 있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안 간다면 그 안에 인질 23명은 죽을 겁니다. 제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8m 높이로 치솟는 파도를 타고 유조선에 접근하는 것도 흔들리는 선체를 따라 로프를 타고 오르는 것도 모두 제가 훈련했던 그대로였으니까요. 시속 130km로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저는 망설임 없이 전진했습니다. 선내 진입 후 맞닥뜨린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미 인질 2명을 살해한 상태였고 엔진룸에는 폭발물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였죠. 순간의 망설임이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B팀은 인질 구출, C팀은 폭발물 제거, A팀은 저를 따라오시오. 불과 15분 만에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 12명 전원 무력화, 인질 21명 전원 구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죠. 작전 성공 후 제임스 대령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완벽한 작전은 처음 봤다. 이 작전으로 저는 SBS 역사상 최연소 중령 진급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는 제가 설계한 해상 침투 전술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미 해군실, 독일 KSK와의 합동훈련에서도 늘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중해에서 진행된 대테러 훈련에서는 미 해군 실팀을 제압하는 기록까지 세웠죠. 하지만 그때의 성공이 제 안에 자만심이라는 독을 키웠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받은 파견 명령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 UDTC과의 합동훈련이라니. 제 사무실 창 너머로 포츠머스 항구가 보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젖은 함선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릭, 이번 파견은 꽤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제임스 대령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흥미롭다뇨?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임스 대령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참전하신 곳이 바로 그 작은 나라라는 걸 잊은 건가? 제임스 대령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상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 UDT실 부대에 대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자료철을 대충 넘기며 생각했죠. 북한 특수부대에 대비한 대테러 부대라. 실전 경험도 없는 그들이 무슨. 자네가 그들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제임스 대령의 의미심장한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때론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우리 자신의 자만심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걸세. 다음 날 아침, 포츠머스 기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15년간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벽에 걸린 상장들, 훈장들, 그리고 제가 세운 수많은 기록들. 저는 세계 최고의 해상 특수부대원이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임스 대령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만심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런던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 UDT실에 대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들의 훈련 사진을 보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SBS가 사용하는 최신 장비들에 비하면 너무나 구식으로 보였거든요. 이런 장비로 무슨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인천 상공에 들어서자 비행기 창 너머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60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가 작전을 수행하셨다는 생각이 들자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죠. 이제는 다른 시대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불과 몇 시간 후면 제 모든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느껴진 관제 시스템의 정확성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에드워즈 중령님, 환영합니다. 터미널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강민우 소령이었습니다. UDT실 작전지원팀장이라고 하더군요. 완벽한 영국식 발음으로 인사하는 그를 보며 속으로 영어는 꽤 하는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부끄러워질 상황이 펼쳐졌죠. 전장에서는 의사소통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은 최소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소령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SAS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미국 해군 특수전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했죠.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본 공항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완전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까지. 제가 알던 작은 아시아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강소령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동해상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곧바로 우리는 지하 주차장의 한 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해 보이는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차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내부는 마치 첨단 군함의 전투정보실을 옮겨놓은 듯 했어요. 현재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작전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소령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듯한 영상이 떴습니다. UDT실 대원들이 깜깜한 바다에서
수중 침투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죠. 영상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저 수중 카메라는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수심 100m에서도 주간처럼 선명한 화질을 보장하죠. 현재 4척의 드론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장비들은 제가 SBS에서 보아온 것들보다 한 세대는 앞선 것 같았습니다. 특히 3D 홀로그램으로 작전 지역을 분석하는 시스템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방금 포착된 잠수함 추적 물체가 있습니다. A팀 현재 접근 중.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심을 지나는 동안에도 실시간 작전 상황이 끊김없이 전송되었죠. 통신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간 제 귓가에 제임스 대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네의 자만심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차가 해군 특수전 여단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기지의 규모와 시설은 충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완벽한 경계 시스템, 최신식 훈련 시설, 특히 눈에 띈 것은 수중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지향합니다. 강소령이 수중 훈련장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서는 이미 야간 잠수 훈련이 진행 중이었죠. 수심 40m의 수조에서 완전 무장한 채로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훈련은 북한 잠수함 부대 침투에 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위협과 맞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순간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렇군요. 꽤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제 속에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실전 경험이 없다면 내일이면 우리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소령의 말에 담긴 자신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부대 식당에서 했는데 처음 맛보는 한식의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과 숭늉의 구수한 향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우리 부대 특제 김치찌개입니다. 72시간 작전에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죠.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죠. 이게 다 겉모습일 뿐이야. 내일부터 시작될 실전 훈련에서 그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강소령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대의 진짜 모습. 그 말에 담긴 자신감이 어딘가 거슬렸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인천 상륙작전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며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흘려들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내일이면 마주하게 될 진짜 모습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해군 특수전 여단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실전 경험 없는 군대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직감이었을까요? 누군가 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훈련장 2층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박준호 대위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마치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미 해군 특수전학교와 영국 SBS 교관 과정을 모두 수석으로 수료했습니다. 현재는 UDT실 전술훈련팀 총책임자를 맡고 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SBS 교관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했다고요?
그건 저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우리 부대의 실전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대위는 특수 제작된 K2C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에서 범상치 않은 숙련도가 느껴졌죠.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M4A1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한국군이었는데 50m 거리 15발 연속 사격입니다. 시간 간격은 0.2초로 하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냉소적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보유한 세계 기록과 정확히 같은 조건이었거든요. 0.2초 간격으로 15발을 명중시킨다는 건 숨쉬는 간격만큼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탕탕탕탕탕. 마치 한 발의 사격처럼 들릴 정도로 완벽한 간격의 연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15발의 사격이 끝나고 표적지가 회수되어 올 때까지 숨죽이고 지켜봤죠.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중앙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 기록보다 더 조밀한 탄착군이었죠. 게다가 그는 마치 일부러 제 기록을 0.1초씩 더 단축하며 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박 대위의 말이 꼭 제 자존심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전술 이동하면서의 사격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동 속에서 완벽한 정확도의 사격이 이어졌죠. 제가 개발했다고 자부하던 고급 사격 기술들을 그는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훈련을 합니다. 북한 특수부대와 실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에게 훈련은 단순한 기량 향상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다음은 팀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대위의 신호와 함께 여러 명의 UDT실 대원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팀 훈련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완벽한 호흡, 말 없이도 통하는 의사소통,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전술. 특히 박대위가 이끄는 팀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팀워크는 SBS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죠. 내일부터는 에드워즈 중령님과 함께 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에 담긴 자신감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으셨나 보네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이미 확신이 사라진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박대위의 사격 실력과 리더십. 그동안 제가 얼마나 커다란 오만과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반드시 보여주겠어. 하지만 이미 제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박준호 대위에게 받은 충격을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해상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실제 석유 시추선을 옮겨놓은 듯한 규모였죠. 오늘의 미션은 해상 선박 탈취 작전입니다. 박 대위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추선을 탈취한 테러리스트들, 인질로 잡힌 작업자들, 그리고 폭발물 설치 가능성까지. 마치 2년 전 제가 북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그 작전과 비슷한 시나리오였죠. 이번엔 제가 보여드리죠.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작전이라면 제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SBS 팀 리더로서 영국 해병 2명과 미 해군 실 2명, 그리고 UDT 실 대원 2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표준 진입 포메이션으로 가겠습니다. A팀은 정면 돌파, B팀은 후방.
그때 우리 팀의 한국대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중령님, 북한 특수부대라면 우리의 표준 전술을 이미 연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수백 번 검증된 전술이요. SBS가 개발한 최고의 방식이요. 작전이 시작되고 우리는 시추선으로 접근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둠 속이었죠. 차가운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첫 번째 갑판 진입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적 발견. 우측 상부. 경고음이 울리기도 전에 저격수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용 페인트탄이었지만 그 정확도는 치명적이었죠. 우리 팀원 둘이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놀란 건 적의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공격이 이어졌어요. 통풍구 내부, 바닥 격자 사이, 심지어 물속에서까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매복 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한 곳을 돌파하려 하면 다른 곳에서 측면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미리 읽힌 것 같았죠. 특히 박준호 대위가 지휘하는 저격수들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사각지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에드워즈 중령님, 2시 방향입니다. 경고가 늦었습니다. 차가운 충격이 제 방탄복을 강타했죠. 파란색 페인트가 번져나가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실제 북한 특수부대와의 대치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수로? 제가 중얼거리자 박 대위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북한 특수부대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측 불가능해야만 하죠. 불과 15분 만에 작전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 팀은 전원 제압당했고 UDT실 팀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죠. 디브리핑룸에서 박 대위는 우리의 실수를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너무 정형화된 접근법입니다. 실전에서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과서적이었고 융통성이 없었으며 실전 감각이 부족했던 거죠. 반면 UDT실은 마치 실제 전투를 치르듯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든 실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특수작전은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매일 밤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방탄복에 묻은 파란 페인트 자국이 마치 제 오만함을 조롱하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는 아직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해봐야겠다. 처음으로 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사격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전 경험, 창의적 전술, 팀워크. UDT실은 모든 면에서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영국에서 걸려온 제임스 대령의 전화였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제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깨달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가르치러 온 교관이 아닌 배우러 온 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거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오늘은 훈련 5일 차입니다. 전날의 처절한 패배를 곱씹으며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UDT실의 움직임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각각의 전술에는 오랜 실전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에드워즈 중령님,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위가 저를 지하 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철제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거대한 수조와 함께 정교하게 재현된 잠수함 내부, 그리고 수중 전투 시뮬레이션 시설까지. 이건
북한 잠수함 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훈련장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 실제 북한 잠수함을 바탕으로 제작된 모형이에요. 박 대위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의 북한 잠수부대 침투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죠. 각각의 사례마다 상세한 분석과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시나리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영상 속에서 UDT-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중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제가 훈련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즉흥적으로 보였던 그 전술들이 사실은 수천 번의 실전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던 겁니다. 저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그때서야 진짜 멍청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특수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어요. 매일 밤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이쪽으로 오시죠. 다음은 장비 개발실이었습니다. UDT-실은 북한군의 장비까지 철저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기체계, 전술, 장비 심지어 훈련 방식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박 대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왜 미군이나 영국군의 최신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우리에겐 우리만의 전장이 있다는 걸. 특수 제작된 전투복을 보여주며 박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서해의 갯벌과 동해의 깊은 수심에 최적화된 디자인, 한반도의 수온과 기후에 맞춘 소재. 모든 것이 실전을 위해 연구되고 개발된 것이었죠. 중령님의 해상작전 경험은 정말 대단합니다. 박 대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더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박 대위가 저를 부대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UDT-실 대원들과 함께한 식사 시간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제 해상작전 경험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의 전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엔 한국 해군을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박 대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오후 훈련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그들의 조언을 구했죠. 좁은 수로에서의 전술적 움직임, 갯벌을 이용한 은밀한 접근법, 조류를 활용한 잠수 기술.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전술은 SBS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각자의 전장이 다르니까요. 박 대위의 대답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박 대위가 제게 깜짝 선물을 건넸습니다. UDT-실 특제 잠수 장비였죠.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한반도 해역에 최적화된 장비예요. 장비를 받아들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장비에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실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와 훈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 UDT-실의 실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처음으로 제 평가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북해에서 습득한 폭풍우 속 해상 구조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우리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가 답했습니다. 서로 배우다 보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오만했던 제 자신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지를. 파견 마지막 날, UDT-실 훈련장에서 특별한 임무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모든 훈련을 종합한 최종 합동 작전이었죠. 이번에는 저도 UDT-실 팀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새벽 3시, 차가운 서해의 바닷물이 제 얼굴을 때립니다.
갯벌을 통과하는 은밀한 접근법, 그들에게서 배운 조류 활용 기술. 한 달 전에 제가 보았다면 이런 전술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에드워즈 중령, 준비됐습니까? 박준호 대위에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서로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보완하는 법을 배웠죠. 그의 전술과 제 경험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만이 아닌 진정한 자신감을 담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물속을 유영하듯 전진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불과 한 달 만에 저는 그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목표 지점은 북한 잠수함을 가정한 모형이었습니다. 실제 크기로 제작된 잠수함 내부에는 여러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UDTCL과 함께한 수백 번의 훈련이 제 몸에 새로운 본능을 심어주었으니까요. 적 발견, 12시 방향. 이번에는 제가 먼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팀을 이끌었죠. 한 달 전 제가 보여줬던 교과서적인 접근이 아닌 현장의 상황에 맞춘 유동적인 대처였습니다. 멋진 판단이었습니다. 중령님. 박대위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특수부대원은 매뉴얼이 아닌 실전의 지혜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끊임없는 실전 같은 훈련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의 침투에 모든 목표를 제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제가 북해에서 세웠던 기록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UDTC의 일원입니다. 박대위가 건넨 특수전 여단 마크를 받아들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전, 이 작은 마크를 우습게 보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마지막 브리핑에서 강민우 소령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합동 전술은 나토 해상특수작전 매뉴얼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SBS의 전통적인 해상 침투 기술과 UDTC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만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진정한 특수부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완벽함이 아닌 실전에서의 지혜를, 자만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떠나기 전날 밤 부대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의 매운맛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죠. 박대위가 건넨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한 달을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가르치러 오셨다고 하셨죠? 박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네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룩한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UDTC이 그랬듯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 오만함으로 가득 찬 채로 도착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겸손과 존경심을 안고 떠나게 됐네요. 에드워즈 중령님,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전우입니다. 박대위의 마지막 인사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대한민국 UDTC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드워즈 중령은 바다의 전설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교관이 아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학생이 되어야 했죠. 오만함이 깨지는 순간 진정한 강함의 의미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UDTSEAL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는 깊이 있게 성장했고 이제 에드워즈 중령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군인이 되었을 겁니다. 3대째 이어온 영국 특수부대의 전통과 자부심, 그리고 한반도의 차가운 바다를 지키는 UDTC의 실전 경험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워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감동은 매일매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감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